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갈피를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았다고는 하지만 한켠에는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장이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는 퐁당퐁당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지만 다음 주 시작은 좀 안 좋겠네 하시면서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는 우리 친구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나오시는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 전략을 세워보고 가신다면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금요일 용쟁호투는 다비드 전문가님과 범 선생님 두 분 중에 한 분의 단독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트렌디한 재료주 선취의 최강자이시죠.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열어두도록 할 텐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대박친구 용쟁호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강의 후에 종목 상담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이 어떤 선물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하시다면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비드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죠.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좀 그래 보이죠. 네. 이번 주에 수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요즘에 또 야간에 또 열정의 강의를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한 2시간 넘게 뭐 매일같이 이제 좀 강의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이데일리 TV 시청자분들께 제가 요즘에 또 수익이 내기 너무 좀 좋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뭐 수익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런 이제 좀 강력한 무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장착을 시켜드리려고 오늘 또 나왔습니다. 맨날 그 호랑이 선생님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그때 또 항상 싸우던 사람이 또 앞에 없으니까 또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약간 좀 미운 정이 들었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은 제가 그 범선생 전문가님이 줄 수 없는 네. 또 저만의 또 필살기와 또 저만의 또 매력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시간 또 즐겁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요. 범 선생님을 네. 그리워하실 거라고는 제가 꿈에도 몰랐네요. 그리워할 줄은 몰랐는데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는데 맨날 싸우다 보니까 또 정이 들었나 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조금 외롭긴 하시겠지만 열정적인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은 분위기가 좀 괜찮았죠? 네, 맞습니다. 오늘 뭐 되게 두근두근한 시장이었고요. 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어도 되게 기분 좋은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즘에 제가 우리 증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해드리죠. 시장이 중간에 뭐 흔들리고 한번 음봉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분명히 좋은 시장이고 우리 증시만의 그 매력도가 느껴지면서 힘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여러 재료주들이 순환매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기 때문에 6월 달에 내가 좀 위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좀 보다 적극적인 매매를 같이 좀 병행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에 대한 내용들이 좀 그대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한번 미증시가 좀 네. 밀리는 구간들이 나오면은 우리 증시도 한번 영향도 받았다가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증시가 약간 좀 선반영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음봉이 좀 깊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위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양봉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첫 번째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 세 번째 봉우리를 넘어가는 이런 구간에서부터 또 종목들의 순환매가 잘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최근에 차트를 또 확대를 해서 본다고 하면은 요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같은 요 저항대 혹은 이제 같은 구간대를 이제 돌파 못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한번 깊게 밀었다가 오늘 양봉으로 또 붙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할 것이고 위쪽으로 돌파하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리는 이런 공간에서는 우리가 또 먹을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좋은 수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수급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제가 강조를 드리는 지난번 전고점을 돌파하고 위쪽으로 올려주는 상방 추세가 잡혔을 때는 이 위쪽에서 종목, 그러니까 지수가 움직여줬을 때 우리가 먹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의 흐름도 좋았고 계속해서 이제 전 저점대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는 이런 수렴형 패턴들을 만들면서 여기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의 전망은 계속해서 좀 맑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그 시장을 대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늘은 반도체를 위한 혹은 뭐 이제 반도체에 의한 뭐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그 용쟁호투에서 처음 제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이거 하나만은 꼭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무조건 이제 반도체를 담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요즘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의 랠리가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좀 그 전 고점대를 뚫어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높은 가격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같은 날 우리 그 범 선생 전문가님이 와서 그렇게 반도체가 안 좋다라고 그렇게 저를 디스를 했었는데 오늘 같은 날 같이 좀 나왔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안 좀. 좋다고는 안 했고 5G보다는 좀 약하다 이러지 않았나요? 아, 그랬나요? 제가 그때 좀 삐져가지고. 근데 뭐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뭐 반도체 흐름들이 훨씬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맞아요. 우리 차트를 좀 몇 개만 볼게요. 일단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 먼저 강조를 드렸었던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대장 역할을 좀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 준비를 음봉으로 밀렸을 때 준비를 좀 했었고 네. 시간이 하나, 둘, 셋, 넷, 5거래일이 지나니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18%가 한 방에 또 올라가 버리는 오. 급등세. 그리고 저는 아직 죽었다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좀 이런 반도체 종목들의 추가적인 이런 흐름들을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어버브 반도체는 약간 좀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 좀 선발대 역할들을 좀 많이 해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먼저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스나라는 종목도 10.14% 7만 원대 주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잘 나왔죠. 이런 종목들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램테크놀로지가 뭐 7.85% 계속해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1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이들 안에서의 이제 순환매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전고점대를 돌파했을 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이번에 2분기에서 많은 기업들이 좀 실적이 안 나온 거는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들이 이미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중에서 반도체만은 실적에서 지금 빛을 좀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도 처음에 실적 발표 때는 재료 소진으로 조금 밀렸지만은 지금 묵직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굉장히 강력한 서프라이즈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주들 안에 이런 랠리들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좀 이어져 줄 거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종목들을 보니까 올라간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직까지 뭐 유니셈이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 KMH 하이텍이라던가 아니면 뭐 로체 시스템즈라던가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좀 잘 나오고 순환매 흐름들을 하나하나씩 잘 타는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충분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반도체 쪽에서는 저는 뭐 3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는 계속 분위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여기서 이제 다음에 올라갈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덜 올라간 종목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좀 좋은 종목들이 음봉으로 좀 다시 조정으로 눌러주고 매수 기회를 주는 게 어떤 거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포커싱을 맞추셔서 다음 주에 더 추가적인 성공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발언을 네. 해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주제가 저도 슬쩍 봤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슬쩍 보셨어요. 봤는데요. 이게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강의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좀 급해요. 성격이 좀 급해요. 저도 굉장히 급한 성격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뭔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점잖아 보인다, 뭐 얌전해 보인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되게 성격이 급해요. 오늘 2대1리 올 때도 막 차로 막 촥촥촥 막 이렇게 오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막 닫힌 버튼을 막 연타로 누르는 저도 그러는데. 그런 좀 성격인데 주식할 때도 저는 막 너무 오래 가져가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죠? 우리 시청자분들 사실 뭐 한국인들은 사실 마음이 좀 급하고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도 그런 그 투자자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그 성질들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시장의 흐름들이 되게 단타장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먹거리와 재료는 되게 많은데 그들 안에서의 순환매가 하루 혹은 이틀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한 테마를 가지고 계속 좀 오래 가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양하게 타이밍을 보면서 단타 매매를 같이 병행을 하면은 요즘에 계좌의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주제는 매일 뭐 단타를 하면서 5%씩
정도씩 수익을 좀 내보자. 이런 오. 취지에서 단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하루 이렇게 수익을 네. 내기도 힘든데 매일 월화수목금 네, 우리의 뭐 영원한 네.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매일매일 수익 내기. 네, 그러면 매일매일 다른 종목으로 공략을 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바로 뭐 여기서 강의를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네네. 원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강의하고 했을 때는 저쪽에 좀 막 서서 하고 그랬는데 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하려니까 약간 좀 어색하시죠? 어색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 저를 이제 보시면서 좀 주목을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본격적으로 차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지고 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뭐 동학 개미운동이라는 말도 생겼고,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이번에 이제 좀 기회다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식시장은 우리가 좀 뭐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인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많은 분들이랑 소통하고 막 안내해드리고 강의해드리고 하면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는 주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주식을 처음 할 때도 그냥 누가 좋다고 하니까, 누가 수익 봤다고 하니까, 뭐 뉴스가 나오니까 누구나 다 아는 뉴스를 보고 이제 종목을 들어갔다가, 항상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했는데 네네. 수익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짜릿함 이런 거를 느끼면서 그냥 주식시장에 막무가내로 이제 덤벼듭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처음에는 네. 뭔가 좀 되게 쉽게 수익을 내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냥 뒤통수를 한번 크게 맞았을 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손실이 나고, 이거 주식이 쉽지 않은데 한번 제대로 배워볼까? 네. 하면서 약간 아픈 계좌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거면은 차라리 애초에 좀 기초를 다 잘 다지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애초에 주식시장에 좀 준비된 상황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초심자의 행운이 아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법들과 그런 좋은 강의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다시 생각을 하시면서 좀 항상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나는 이제 혼자서도 좀 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시면서 세상에 굉장히 많은 주식 바보들한테 내가 먼저 매수하고 그들한테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물량들을 넘겨주는 그런 약간 좀 스마트하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 좀 길었어요. 단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네. PD님 우리 제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단기 매매, 그다음에 이제 단타 매매 이런 거를 진행을 할 때 항상 공통적으로 좀 착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네. 단기 매매, 단타 매매하면 이제 뭐 빠르게 이제 수익을 내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당장 거래량이 터지고 지금 당장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이런 거를 사야지만 단타가 성립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그런 것들보다는 만약에 이제 뭐 아까는 매일매일 5%의 수익을 내는데 목표로 하자 이렇게 했지만은 그거를 이제 어제 산 종목이 내일 5% 수익 실현을 하고 수익 실현하면서 새로운 종목을 또 사고 그 종목을 뭐 이제 내일의 흐름을 기대하고 이런 식으로 가도 충분히 수익 랠리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좀 선취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그런 종목을 매수할 때는 종목이 올라가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올라갈 종목에 대한 추세 분석이 정확하게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그 길목을 매수하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은 올라가는 종목, 그러니까 종목의 방향성을 보는 법을 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차트 보면서 좋아요, 본격적으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제 차트를 볼게요. 제가 이제 방향성이라는 것을 되게 좀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데 제가 이 차트의 방향성을 볼 때는 항상 거래량이라는 것을 같이 봅니다. 자, 우리 PD님께서
그 자막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거래량이 안 보인다고 이 거래량을 위쪽으로 올리라고 하셔서 세팅을 좀 할게요. 오늘 주제가 중요해서요. 자막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거래량이 잘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은 잘 보세요.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날 매수하고 매도하고 치고 받고가 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거래량이라는 것을 추세의 방향성에 대한 신뢰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을 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나왔던 그러니까 같은 거래량이 나왔었던 날에 이 차트 있잖아요. 위쪽에 일봉 차트. 네. 요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좀 커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거래량이 없다가 세게 나왔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왔었던 이 그림은 의미가 되게 크고 신뢰가 크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은 방향성이 위쪽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아래쪽으로 갔을까요? 위쪽이요. 위쪽으로 찌르고 양봉으로 이제 마감을 했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위쪽으로 힘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거래량이 한 번 더 많이 나왔을 때도 여기서도 방향성이 위쪽인 양봉 캔들이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세는 위쪽으로 지금 힘을 더 주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반면에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었던 이런 구간들을 보시면은 추세가 여기서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추세가 내려갔을 때는 신뢰가 떨어지고 추세가 올라가고 위쪽으로 힘을 줄 때는 신뢰가 커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니까 이 종목에 대한 방향성은 지금 위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다른 그 종목들을 보면서 한 번씩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최근에 아래쪽으로 좀 밀리거나 아니면은 횡보를 하거나 이런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적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많이 나왔을 때를 뚝 보면서 이때 이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방향성을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확 뚫고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밀릴 땐 거래량이 빠지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올려놓고 아래쪽으로 야금야금 밀릴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같이 빠져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추세의 힘은 위쪽으로 올리려는 게 더 세다는 거고 아래쪽으로 야금야금 밀릴 때는 신뢰도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붙을 때는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쉬어가고 빼는 구간에서는 다시 거래량이 작아지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종목은 적어도 거래량과 이 종목의 움직임의 방향성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추세가 아래쪽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거꾸로 약간 좀 극단적인 그 예제이긴 한데, 이 종목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량이 되게 많이 나왔었던 그런 날인데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엄청 이렇게 터졌어요. 과거에 네. 나오지도 않았었던 거의 뭐 슈퍼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세요. 엄청나게 잘 가고 있었던 종목인데 상방 추세를 잘 잡고 있었던 종목인데 거래량이 엄청 터졌어요. 근데 네. 이거는 양봉입니까? 음봉입니까? 음봉이요. 그죠? 아래쪽으로 빠지는 음봉인데 네. 거래량이 평상시에 나왔던 거에 뭐 10배 이상의 거래량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 음봉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빠지는 거에 대한 신뢰와 이거의 의미가 굉장히 좀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그림 이후에는 이 종목이 방향성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꺾여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 다음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뭐 중간에 뭐 이제 횡보하는 그림들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거래량이 많이 나왔을 때 그 캔들을 보고 거기서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을 때 조금 확대를 해서 볼게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을 때 네. 그동안에 이런 그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툭툭툭 치고 올라갔는데 이런 장기 이평선도 아래쪽으로 이탈을 시켜버렸어요. 그다음에 거래량까지 동반이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종목들을 찾아야 되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사실 좀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류의 종목인 거고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를 거꾸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느낌의 종목들을 그러니까 바닥에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좀 거꾸로 돼서 이게 이제 음봉으로 이게 그 차트를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아까 같은 그런 내려가는 종목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제 장기 이평선 아래쪽에서 이렇게 기어다니고 밀리고 있었는데 최대한 우리가 낮은 가격에서 고가의 가격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게 아니니까 바닥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 돌파하면서 장기 이평선까지 위쪽으로 뚫어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우리의 좀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약간 좀 극단적인 예제를 좀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부분들은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가 거래량들이 이렇게 툭툭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이제 툭툭 없었던 거래량들이 나왔는데 위쪽으로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그다음에 밀리고 있는 공간에서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다음에 양봉 붙이고 올라갔을 때는 거래량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야금야금 움직이다가도 방향성이 위쪽으로 이제 튀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추후의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대부분의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 아래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제가 이 검은색 선을 오늘 가장 두껍게 해둔 이유는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평선입니다. 이거는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인데 네. 저는 단기 매매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익 매매, 그다음에 뭐 추세 보고 추세 타는 매매 이런 거 할 때도 네네. 이 장기 이평선을 되게 좋아해요. 왜요? 바닥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 네. 왜냐면은 보통 이 주가 자체가 121선 아래에 있었다는 거는 장기 추세 아래에 있으니까 하향 추세를 좀 오래 탔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단기 평선은 당연히 121선 이 아래쪽에 이렇게 포지셔닝이 돼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121선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 이동평균선들도 정배열로 돌아서기 시작하고 이런 장기 평선을 이제 뚫고 올라갔을 때는 이제 차트가 아래쪽에서 이제 위쪽으로 돌파가 나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주가 위쪽에 있을 때는 눌러버리는 저항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돌파했을 때는 차트의 윗공간이 많이 열려버립니다. 그럼 올라갈 공간들이 많이 열려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한번 돌파를 했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는 지지 역할을 해주는 이런 구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평선 돌파 종목들, 바닥에서 돌파 나가는 종목들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이런 추세 매매가 아니고 단타 매매였어요. 그렇죠. 그럼 단타 매매였다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질들을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하나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디님 제 얼굴로 이제 안 봐도 되니까 우리 차트를 많이 봐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하셔도 지금은 차트를 좀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은 네. 민망하네요. 죄송합니다, 피디님. 보시면은 우리 피디님도 열심히 같이 공부를 좀 하시면서 보셔야 되니까 차트를 좀 볼게요.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121선 이 검은색 선 아래쪽에 있었던 주가가 네.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 갔다가 붙입니다. 그죠?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돌파가 안 나오죠. 근데 위쪽으로 이렇게 돌파가 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의 방향성을 위쪽으로 이제 열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돌파가 나가고 위쪽으로 양봉들이 나오니까 방향성은 위쪽으로 잡혀 있는데 나를 이제 억눌렀었던 이런 공간들이 위쪽으로 터져버리는 거죠. 네. 그럼 이런 공간들이 이제 열렸을 때는 대부분 주가가 이제 위에 나를 막는 그런 구간들이 없다 보니까 단기적인 상승이 잘 나오는 이런 구간들이 돼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아니면 뭐 안착하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이 돌파가 나가는 이런 근접한 자리에서 매수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여기 안에서만 힘이 이제 갑자기 더해지다 보니까 한 9.85%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럼 1박 2일 매매를 하면서 뭐 10% 가까이의 이제 상승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아까 자막에다 넣어드렸던 것처럼 뭐 하루에 이제 5% 수익 실현을 도전하는데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공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네. 그러면 저기 장기 이평선 120선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다면 네. 밀릴 확률은 좀 없나요? 거의? 우리 앵커님이 제가 예전에 붉은 기둥 했을 때 네. 왔을 때랑 약간 레벨이 좀 많이 업되신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소름 돋았습니다. 왜요? 이런 질문을 하다니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정말요? 제가 하나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방금 이 질문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뿌듯한 날이네. 자, 보시면 예제 하나만 더 볼게요. 그 대신에. 네.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들이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는 반도체 종목 중에 ISC라는 종목의 과거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검은색 선을 넘으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위쪽으로 돌파가 나옵니다. 횡보할 때 거래량 적어졌다가 거래량이 많이 나왔었던 이런 구간에서는 위쪽으로 갖다 붙이고 돌파하는 요 캔들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 이거는 방향성이 위쪽인 것도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나를 눌러버리는 공간을 이제 돌파를 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막 억눌리고 있었는데 이제 해방이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 늘리면서 변동성이 좀 잘 나가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선취를 하고 굳이 날아가고 있는 종목을 이제 따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10%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단기적인 추세가 위쪽으로 쭉쭉쭉쭉 붙어버리죠. 우리는 이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멀리 보고 추세를 보고 간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그 앵커님이 질문했었던 것 중에 위쪽으로 돌파를 했는데 이제 저항대를 이제 돌파를 했는데 네. 아래쪽으로 이제 밀리면은 어떡하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보세요. 그 지지와 저항의 역할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저항 역할을 했었던 이동평균선을 위쪽으로 돌파했을 때는 이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는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일단은 방어를 잘해준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주식에는 무조건이라는 무조건 단어가 안 없죠. 통하거든요. 100%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매매하는 요 방식은 막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을 추격하는 게 아니고 121선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아니면 뭐 안착하는 거 확인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이게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는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지선이 아래쪽으로 이탈이 되면은 주가는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지지선을 우리가 매수했을 때 손절선으로 잡고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지지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무조건이란 건 안 통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구간들이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냥 잘라버려야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위쪽에서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계좌에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으신 분들은 빠른 손절을 못했기 때문에 그 종목을 막 포기하고 방치하고 하면서 계좌가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매매했을 때는 짧은 손절 라인을 잡으면서 여기는 이제 여기 지나치고 여기 종가로 빠져버리면은 손절해라는 확실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그쵸. 웬만하면 손절은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힐 것이고 아래쪽으로 막 7%, 8%, 10%, 뭐 15% 이렇게 손절가를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2, 3% 뭐 아니면 뭐 3, 4% 선에서 충분히 좀 방어가 되는 그런 이제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차트를 봤을 때 보세요. 이 121선을 돌파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는 공간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네. 단기적으로 수익이 잘 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예제를 하나씩 볼게요. 제가 좀 좋은 예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린다고 한다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적다가 슈퍼 거래량이 나왔어요. 네. 굉장한 거래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돌파를 했는데 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지지가 나왔죠. 돌파가 나오고 지지가 나왔는데 그때는 보니까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끼를 부리면서 위쪽으로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나 약간 쉬어갈래 이런 느낌이거든요. 방향성 자체는 아직까지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지지 확인하면은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대신에 아까 무조건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손절선은 여기. 네. 여기서 만약에 음봉 매수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약간 위쪽에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손절선이 마이너스 3% 선 안에서 이제 잡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러니까 손절에 대한 가능성도 이제 열어두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보통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차트들은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추가적으로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그 다음날 이 종목이 시초가가 3.06%가 떠서 시작을 했고 네. 고점까지 13.10%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아무리 손가락이 뭐 느리시다 하더라도 그래서 고민을 막 팔까 말까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13% 올라갔을 때 뭐 분할 매도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보면서 여기서 뭐 이제 전량 매도하고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 좋은 패턴들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제가 반도체 종목들을 좀 강조를 드렸던 애들 중에서 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제가 좀 좋아하는 120일 이평선 아래쪽에서 머물고 있다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으로 추세가 밀리는데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양봉이 툭툭 나오는데 거래량이 갑자기 2배 아니면 그 이상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또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이 나왔는데 음봉이 나왔을 때 보니까 거래량은 또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이 종목의 방향성은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는데 위쪽으로 돌파가 나오고 121선에 정확하게 안착하면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막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 양봉에서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안착이 나왔을 때 뭐 121선이랑 가까운 음봉에서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요 정도 선에서 좀 기분 좋게 매수를 해놓고 기다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네. 여기서 우리가 딱 이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종목을 가져가는데 올라간다고 하면 뭐 땡큐 팔면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밀린다고 하면은 손절선을 어디로 잡고 가라 그랬죠? 그 120선. 그렇죠. 121선 이 검은선 여기서 지지가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지가 이탈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은 이제 매도하는 전략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다 보니까 기대를 하고 그 다음 날 올라갈 것 같아 이래서 가져갔는데 그 다음 날 딱 보니까 좀 아쉬워요. 그죠? 1.88%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보니까 약간 좀 단기적으로 매도하기는 조금 아쉽고 욕심은 더 내보고 싶고 그럼 만약에 이런 구간들이 나왔다고 하면은 네. 아래쪽으로 살짝 밀렸을 때도 이 121선 위쪽에서 지지가 정확하게 확인이 네. 됐습니다. 그럼 얘는 홀딩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홀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홀딩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 대신에 만약에 홀딩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아쉽게도 이렇게 그 다음에 깨졌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아쉽게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기준이 살아있을 때는 조금 더 봐도 됩니다. 네. 그랬는데 그 종목이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성을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들과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또 단기 매매했을 때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이렇게 해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좀 쉽지만 빠르지도 않지만은 이렇게 막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거를 이제 보고 배우셨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그 기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차트를 좀 또 볼게요. 이 보시면은 과거에 근데 이런 그 패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121선을 돌파하고 뭐 지지하는 거를 보면서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놓고 네. 돌파가 나오고 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또 이제 좋은 이런 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한미반도체의 그런 예제라든가 바닥에서 이런 자리에서 잡는 뭐 이런 내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오늘 제가 종목들을 이렇게 좀 돌려보다 보니까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이 좀 보였는데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과거에 여기를 이제 저항으로 잡고 있다가 거래량 늘리면서 돌파하고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안착에 이제 지지를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도전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저는 만약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에 의해서 종목을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거를 한번 좀 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 이거는 매수하기가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이거는 써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장에 종목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게 아니고 그냥 겁나게 많아요. 허벌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돌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오늘 또 그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걸 어떻게 다 그 맨날 돌려봅니까? 지난번에 또 그 범선생 네. 전문가님이 와가지고 혼자 방송할 때 이제 뭐야 골목길 검색기인가? 골목길이라뇨. 그 뭐- 길목. 길목? 검색기 뭐 그 가지고 오고 뭐 그랬는데 사실 뭐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저도 좀 더 좋은 거를 좀 갖고 선물로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제 검색기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121선 강의 정확하게 해드렸고 네. 이런 포인트로 보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고 아니다 싶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그 검색기를 선물로 드릴게요. 지금 방송 보고 집중하셔서 공부하고 이제 있다고 하신 분들은 우리 그 앵커님이 또 설명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선물 받으러 지금 어서 좀 들어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강의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이해가 잘 됐고 나도 이걸 좀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금요일 특별 방송 진행해 주시는 만큼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들고 오셨습니다. 검색식 들고 오셨고요. 이거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대박친구 용쟁호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오늘 드리는 검색식이 바로 조금 전에 지금까지 30분 넘게 강의를 해주셨던 바로 단타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어떤 라인에서 들어갈 수 있고 손절 라인을 잡는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종목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식을 주시는 거죠? 다비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오늘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거는 오늘만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왜요? 어떤 거요? 근데 이거를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뭐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이 검색기를 이용을 하시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하면은 그 종목들의 이제 또 개인 물량들이 또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웬만하면 좀 한정된 분들한테만 이제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 이거를 강의를 좀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은 또 종목들이 좀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한정 인원만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만 그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이거 검색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강의를 굉장히 쉽게 해주셔서 혹시나 지금 막 TV 켜시거나 채널 돌리신 분들 검색식은 받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강의를 꼭 봐야겠죠? 그럼요. 뭐 다시 보기를 보시는 것도 좋고 사실 원래 강의는 좀 녹화된 강의를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라이브로 해드리는 거 저랑 소통하면서 이렇게 좀 배우시고 해야 좀 더 쏙쏙 들어오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또 달려갑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화면을 가까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비드 전문가 눈 밑에 다크서클이 또 엄청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굉장히 열심히 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까지 제가 좀 불살라서 또 불태워서 또 좋은 강의 해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다음 주에 수익 낼 수 있는 저의 또 단타 노하우들을 쭉쭉쭉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검색기는 노란톡 들어오셔서 받으시고요. 제가 그 검색식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직접 녹화를 하면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우리 또 어머니 아버님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예전에 검색기 얘기를 하면서 검색기 드릴게요라고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뭐 택배로 받는 거냐고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받느냐고 기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뭐 기계가 종목을 뽑아주는 그런 건 아니고 HTS에다가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 그거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좀 찔리셨던 분들은 들어오세요. 그러면 영상에서 이거 클릭하시고 요거 누르시고 요거 하면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가져가시고 앞으로 이제 제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그 검색기를 설정을 하면 이게 아까 다비드 전문가님이 강의를 해주셨던 것처럼 그 120선 안에 안착한 종목들이 나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따가 제가 추가적으로 온라인 강의 때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위쪽으로 돌파하고 그다음에 거래량 죽이면서 이제 안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딱 지지가 나오면서 아까 제가 세경 하이테크로 이제 예제 종목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류의 종목들을 이제 포착을 해주는 그런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꾸 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종목 봐야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요. 앵커님도 오늘 들어오셔서 약간 받아갈 기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일단 들어오셔서 먼저 챙기시고 부연 설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을 진행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오늘 사실 같이 소통하고 종목 상담 해드리려고 왔는데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고민이 많다라고 하신 것 먼저 이제 올려주시고 하면은 제가 보고 바로 같이 좀 소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막 참여하고 계시고 강의를 열심히 듣고 검색기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주셔서 그런지 아직 종목에 대한 고민을 아직 안 남겨주셔서 지금 막 올라오고 있네요. 다둥이 아빠님 사연 먼저 첫 번째로 올려주셔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5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28,600원, 보유 비중 15%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합니다. 다둥이 아빠라고 하세요. D5님, 다둥이 아빠님의 사연 한번 봐드릴까요? 애국자시네요, 다둥이 아빠님.
항상 또 아기 키우시느라 힘드실 텐데 또 주식에서는 또 네. 우리가 잘 풀리고 스트레스가 좀 없어야겠죠. 근데 이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를 볼게요. 근데 제가 항상 아까 강의를 해드리면서도 좀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이 나왔을 때 요럴 때를 이제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음봉으로 차트가 아래쪽으로 깨지는 요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차트를 위쪽으로 열어놓고 위쪽으로 이제 121선 위쪽에서 놀면서 열어놓은 차트를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얘가 힘을 좀 잘 못 써주고 네, 있는 그런 차트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야금야금 저점이 좀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만들어놨던 요 저점까지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되게 좀 지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이 종목을 손절가를 한 24,500원 잡고 여기 위쪽에서 반등하는 거는 기다리되 반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종목을 요즘에 더 핫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로 네네. 교체하셔서 수익으로 좀 메꾸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린 아침님이 보내주신 태평양 물산 2,3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보유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손절해야 할지 지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태평양 물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것도 바로 차트를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바로 주가 대응을 해드리려고 한다면은 지금 차트의 추세를 이제 보고 판단을 해드리는 게 빠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 기간 안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바닥에서 돌파하고 잘 올라가는 흐름들은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착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강의해드렸죠. 여기서 기대를 하고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빠지고 갔다가 다시 돌파를 하려고 붙이는데 여기 저항에 밀려서 아래쪽으로 이탈을 해버렸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빠르게 자르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추세가 아래쪽으로 계속 밀리면서 저점이 깨지면서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위험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매물이 여기가 좀 많이 쌓여 있는데 그 매물대를 아래쪽으로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방향성은 지금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2번 연속으로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려서 마음이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손절가를 뭐 최후의 보루로 1,750원 잡고 대응을 하시되 여기서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아니다 싶은 거는 빠르게 자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돌리면서 이렇게 좀 복구를 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연속 조금 흐름이 안 좋은 차트가 나와서 이번에는 좀 좋은 긍정적인 차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완초님. 두산 인프라 코어 가지고 계시고요. 보유 비중은 15%, 6,300원에 매수했다고 하십니다. 완초님이 가지고 계신 두산 인프라 코어는 좀 어떨까요? 자, 이번에 좀 웃으면서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네. 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이 종목을 오늘 좀 강의랑도 이제 연결고리를 좀 이어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과거에 이제 121선에 저항대를 붙이다가 거래량 늘리면서 위쪽으로 돌파, 그 다음에 안착하고 방향성 위쪽으로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니까 검색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좀 잡아주는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향성은 위쪽으로 이제 이어져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번 고점을 찍고 약간 아래쪽으로 좀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조금 빠지긴 했으나, 그러니까 추세는 상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좀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죠.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향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61선 위쪽에서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매수가랑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 한 5,800원 여기까지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기대를 하시고 5,800원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과 그다음에 아직 고점 대비해서 재료 좋고 요즘에 두산인프라코 내용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좀 더 타고 가는 거를 기다리고 홀딩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왠지 마지막 종목 상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CS 윈드 가자 이님의 사연 가보겠습니다. 종목명 닉네임대로 CS 윈드 가지고 계시고요. 57,400원. 보유 비중이 98%.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98%요. 네. 굉장히 화끈한 분이시네요. 완전 상남자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종목 좋아합니다. CS 그래요? 윈드 바람과 같은 그 풍력 종목인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시간이 좀 그 그린 뉴딜 정책이 나오면은 재료 소진이 나올 수 있지만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은 분위기가 좀 괜찮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CS 윈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그 방송 나오기 전에 나온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네. 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또 풍력 섹터 쪽에 좀 투자를 하면서 좀 육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발표를 했는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런 부분들이 먼저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니슨, 동국 SNC 뭐 풍력 관련된 종목들 오늘 흐름들이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방향성은 저는 상방이라고 봐요. 근데
98%는 제가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그래서 많죠. 수익권에서 계속 좀 줄여 나가시면서 포트폴리오 분산을 좀 과감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흔히 말해서 이제 몰빵이라는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집중 투자 혹은 이제 몰빵이라고 하는데 한 방을 좀 거하게 한 방을 노리시려고 하다가 좀 한 방에 좀 피폐해지시는 분들을 좀 많이 네. 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를 한번 좀 잔소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한 종목 더 볼까요? 아니면은 설명해 주실 게 되면은 뭐 남아있나요? 해드리고 뭐 종목 상담 하나만 더 갈까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이 가능하면 한 종목만 더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빨간 하늘님이 남겨주셨어요. 윌비스 가지고 계시고요. 1,390원에 보유 비중 15%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습니다. 윌비스 한번 봐주시죠. 네, 윌비스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매수가가요. 1,490원이요. 1,490원이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제 뉴딜 정책 발표했을 때 그쪽에서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막 이제 일자리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때 단타하려고 들어가셨다가 약간 좀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뭐 애초에 자를 거였으면 좀 빨리 잘랐어야 되는데 지금 자르기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뭐 정책적으로도 분위기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뉴딜 정책에 대한 부분들 단기적으로는 재료가 소진되었을 수 있으나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로드맵 발표 그다음에 뭐 추진 내용들 이런 식으로 뉴스들이 툭툭 나오면 부각이 될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뭐 윌비스라든가 에스코넥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기 이슈만 있으면은 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은 손절가는 칼같이 1,240원 이렇게 잡으시는데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아래에서 담으신 다음에 한번 거래량을 주면은 매수가 근처에서 분할 매도로 좀 빠져나오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시청자분들 제가 많은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강의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종목 상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던 그 강의 내용들과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단기 매매하면서 단타 매매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법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검색기도 알려드렸고 제가 바로 달려가가지고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할 건데 제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올 때까지 열심히 또 강의해드리고 많이 알려드리고 그다음 다음 주에 어떤 섹터 보고 어떤 걸 그 매수해야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이런 거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불타는 금요일은 저 다비드 전문가랑 같이 하시면서 다음 주에 수익에 또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불타는 금요일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검색기까지 들고 오셨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온라인 방송 10시 30분에 단타 매매 노하우를 방출하신다고 합니다. 불타는 금요일 다비드 전문가님과 쭉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대박친구 용쟁호투 이렇게 들어오시면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검색기도 방송 끝나고 바로 노란톡으로 통해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 상한가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